자, 안녕하십니까? 조성열 강사입니다. 공무원계에서는 처음 뵙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재수종합반 및 기숙학원에서 여러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이제 공무원 인강을 런칭하면서 영어를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영어가 물론 수능과는 좀 다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결국에는 영어도 언어이고 언어라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움을 받고 영어라는 과목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쉬운 걸 통해서 어려운 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공부해 나가는데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좀 제공하고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품사라는 걸 가지고 먼저 합니다. 이 품사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품사가 뭔지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분석하고 자기가 이해하려면 품사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좀 이따가 이제 구라는 것과 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영어를 쉽게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품사라는 말은 여기 말 그대로 이제 한자로 이제 사자가 써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부품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품사라는 게 이게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쓰는 어떤 부품이다. 그럼 부품이라는 것은 어울리는 조합도 있고 어울리지 못하는 조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조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조립이 되어서 이제 좀 더 크게, 좀 더 연장되는 걸 이제 말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에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서, 자, 이제 공부하다 보면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은 설명을 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전부 다 설명을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잘 보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기 사자로 끝납니다. 사자로 끝나는 게 품사다. 그래서 영어의 품사는 원래는 8개의 품사가 있다고 합니다. 8품사라고 하는데 8개 전부 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를 찾게 되면 사전을 찾으면 그 사전 옆에 단어에 이 사자로 반드시 포함되어 있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석도 나와 있지만 해석 옆에 예를 들어서 애플 그러면 명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N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사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품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이 8개 부류 중에 하나로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명사입니다. 명사. 자, 이 명사라는 애는 어떤 이름입니다. 이름, 말 그대로 이름 명자를 쓰고요.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는 noun 이렇게 해서 이 n으로 많이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에서든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름도 되지만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이러한 단어를 쓸 때 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 man, desk, cars, air, love, coffee, information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명사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에는 이 명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명사가. 그러니까 명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동사는, 자, 여기 보니까 verb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우리말로는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여기 이게 뭐뭐 다로 끝난다. 다. 뭐뭐 다로 끝나는 게 동사다. 근데 얘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제 문법적으로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동사의 변형 및 동사와의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동사 뒷부분이 한 덩어리처럼 같이 볼 줄 알아야지 속도와 정확성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 문장의 패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니까 동사라는 애가 기준을 잡고 있는 애구나. 근데 여기 봤지만 동작 혹은 상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작, 뭐 상태.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이점이라는 거는 동작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동작이라는 것은 어떤 시작과 끝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동사를 갖다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걷다 또는 산책하다 이렇게 되면 걷다, 걷기 시작해서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냥 무한대로 걸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동작만이 아니라 어떤 상태, 즉 상태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과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있던 대로 그냥 쭉 유지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도 동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위에 있는 것들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고요. 여기 밑에가 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여기 봤더니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am, is, are, was, were 이런 애들은 그냥 우리가 통째로 들어서 얘를 소위 말해서 얘를 비동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뭐뭐처럼 보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해서 얘를 어떤 뭐 일반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일반 동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 정도. 그리고 이제 문법 체계에 보면 동사를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품사 중에서 이제 형용사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형용사. 그래서 영어로는 adjectiv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영어로는 요 A자로 표시합니다. 또는 이렇게 소문자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형용사.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의미와 기능을 이렇게 나눠놨으니까요. 의미적으로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다. 성질이나 상태.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얘는 뭐뭐 한으로 해석이 된다. 통상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쉬운 거니까 빅, 큰, 작은, 뭐 예쁜, 큰, 빠른, 뭐 느린 이런 거에서 뭐뭐 한 또는 뭐뭐 니은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들이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요 이제 기능이 중요합니다. 기능은 형용사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단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형용사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얘는 명사와의 관계를 맺는다. 다시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와 형용사를 갖다 이렇게 짝으로 알아두셔도 되고요. 근데 기능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명사를 꾸며준다가 나왔어요. 꾸며준다라는 말은 의미를 명확하게 해준다. 즉 의미를 넓힌다가 아니라 더 좁혀준다. 즉 형용사라는 애가 없으면 영화들 그러면 뭐 많겠죠. 무슨 뭐 호러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뭐 액션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로맨스 코미디 이런 영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명사가 혼자 쓰게 되면 범위가 넓지만 이 앞에 이런 형용사가 붙어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 이 명사의 범위가 꾸며준다는 말은 범위가 좁아진다. 좁아진다는 말은 뭘까? 이게 더 정확해진다. 의미 전달이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를 좁혀준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 장난처럼 들리지만 이게 한정이나 제한이라는 말은 제한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좁힌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 become과 같은 이걸 이상한 말이 나왔네요. linking verb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linking이라는 말은 링크해준다. 링크는 뭐하다? 연결한다의 뜻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이걸 연결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연결 동사.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이제 be나 become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나는 I am a student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I student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그 외국 친구가 야, 너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나는 네 말을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비동사라는 것은 그냥 뜻이 그렇게 강한 동사가 아닙니다. 이게 비동사 자체의 의미는 강하지 않다. 그래서 얘는 나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 학생. 너가 아니라 그녀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바로 내가 학생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똑같은 형용사이지만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서술이라는 말은 설명한다의 뜻이에요. 설명해 준다. 풀어서 설명해 준다. 그러면 she became violent. 그녀가 어떻게 되었다? 폭력적이 되었다. after an insult 어떤 모욕이 있고 난 후에. 자, 이렇게 됐는데 얘는 봤더니요. 얘는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얘는 동사 뒤에 있고요. 얘는 명사 앞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라는 게 이제 국어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문법과 영어의 문법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 형용사인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 자,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다 이렇게 끝나면 얘는 동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에는 아름답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아름답다라는 동사가 없다. 국어에는 아름답다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다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애가 없어서 아름답다를 영어에서 만들 때에는 자, 예를 들어서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는 아름답다. 그러면 영어로 쓰면 자, she is beautiful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자, 요 비동사라는 애와 요 형용사를 합쳐서 우리나라 말처럼 아름답다를 쓴 거지. 아름답다라는 게 영어에는 없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얘를 이제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보어. 이제 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파트는 이상하게 뭘 배우고 있다? 사자를 배우고 있는데 사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사라는 애를 하는데 어라는 애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 품사와 사로 끝나는 애와 어로 끝나는 애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설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영어가 쉬워진다. 일단 여기 뭐 보호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요. 이건 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부사라는 애가 나왔네요. 부사. 자, 부사는 이게 아직까지 자, 부사라는 단어는 부사는 adverb 이렇게 얘기합니다. adverb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ad 형용사를 adj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형용사를 a라고만 이렇게 씁니다. 이거와 대비시켜서 부사는 세자로 쓰면 adverb 이렇게 쓰고요. 두 글자로 쓰면 ad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는 영영사전식 풀이에서는 형용사는 a로 표시를 한다. 얘는 부사는 ad로 표시를 한다. 요 부자라는 말이 이제 우리 그 회사 같은 데도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제 부사장.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제 부사장도 있어요. 부사장. 그럼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하죠. 이제 이게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물론 뭐 회사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 부자가 붙어 있으면 그리 뭐 썩 중요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죠. 부차적이다 또는 부수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사라는 애는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등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즉 부차적으로 달라붙는다. 얘는 부사라는 애는 자, 부차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봅시다. 부차적인 정보. 부차적인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독해 문제를 풀 때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이제 살짝 덜 중요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뭐 없앨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사라는 애는 그리고 뭐뭐 하게. 뭐뭐 하게로 해석이 된다. 뭐뭐 하게로 해석이 된다. 물론 이 해석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읽을 때에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가 와 닿아야지 되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여기 보면 자, he runs 그는 달린다. very fast 하면 여기가 이제 요 very라는 애도 부사고요. fast도 얘가 요 fast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얘가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얘는 형용사, 부사가 한 단어인데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야죠. 근데 여기서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fast라는 단어가 자, 얘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얘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얘는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품사라는 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은 융통성 있게 내가 문장 안에서 얘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똑같지만 단어 하나가 여러 개의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각각의 단어를 다 따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어가 뭐 2개 정도의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아까 이제 형용사라는 단어는 형용사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얘는 무조건 명사하고만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사하고만 관계를 맺는다. 그럼 여기에서 요 fast가 혹시 얘가 요 명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 그가 빠르단지 아니면 얘가 빠르게 달린단지 이걸 따져봐야 되죠. 이제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가 빠르다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자, 여기서 he is fast 이렇게 되면 그가 빠르다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얘가 형용사로 쓰여서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가 빠르다가 아니라 어떻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부사로 쓰인 거 그 정도만 보고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extremely rude 여기서는 extremely 아주 끔찍할 정도로 무례하다 무례한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얘도 부사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부사는 ly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무작정 ly로 끝나면 모두 다 부사야는 아닙니다. 자, ly로 끝나는 부사가 많다는 거지. 무조건 ly로 끝난 게 부사는 아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전치사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이 전치사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영어에서 이제 pre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 이제 pos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position은 이제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고 위치. 이 pre가 붙어 있으면 앞.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애는 어디 앞에 온다인데 누구 앞에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 오느냐.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뭐 of, to, in, at, on, under, out of 등의 다소 길이가 짧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단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전치가 한자이지만 앞에 두는 말 그러면 바로 얘는 얘가 명사 앞이구나.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명사 앞에 온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때 이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이상한 말이 나왔네. 지금 보니까 어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전치사는 혼자서 못 쓰입니다. 전치사는 혼자서 못 쓰인다. 이게 전치사는 혼자서 못 쓰여서 뒤에는 항상 명사라는 애를 달고 나오게 돼 있다. 혼자 못 쓰니까 뒤에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전치사 명사. 그러면 얘는 혼자서 못 쓰이다 보니까 얘가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이렇게 묶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이 이제 구라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는 그냥 품사인데 단어가 두 개 이상 합쳐졌으면 그걸 구나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나 절. 근데 절이라는 말은 주어 동사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구라는 애는 주어 동사가 없다니까 얘는 전치사 구 또는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앞자를 따서 전명구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치사 구도 맞고 전명구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말이 중요해요. 이게 말이 전치사의 목적어다라는 말이 되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이거 좀 이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자, 근데 우리가 볼 때. 자, the perfum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perfume이 이게 이제 뭐 향수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향수도 되고 이게 향기도 됩니다. 향기.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명사고요. 그 다음에 wildflower,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그리고 여기 이제 s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명사와 야생화라는 명사를 누가 연결했다? 아하, 요 of라는 전치사가 연결을 했다. 그러면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폭을 줄여줍니다. 이제 폭을 줄여준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자, 향기 중에서 뭐의 향기냐 하면 야생화의 향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전치사 명사를 한 덩어리처럼 취급을 해서 이렇게 묶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묶어도 되고 아니면 이 of라는 애는 제일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음줄로 표시를 하셔도 돼요. 근데 of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소가로로 묶을 겁니다. 이제 문법 문제를 풀던지 독해 문제를 풀 때에도 이렇게 가로를 묶어서 처리할 거구나. 그럼 여기에서는 자, 요만큼의 덩어리는 사실은 누구하고의 관계다? 앞에 나와 있는 perfume, 향기 중에서 야생화의 향기 이렇게 되니까 향기의 범위를 줄여줬다. 향기라는 명사를 꾸며줬다. 즉 명사의 범위를 좁혀줬다. 그러니까 요 두 단어이지만 아까 명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아하 형용사처럼 쓰인 거구나. 형용사처럼 품사로는 형용사처럼 쓰인 건데 얘는 품사라고 볼 수가 없으니 단어가 두 개 이상 합쳐졌으니 그리고 주어 동사가 없으니 얘는 구라고 부르자. 그래서 얘를 전치사 구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형용사 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 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빠르게 하면 on the bridge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소가로로 묶자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봤더니 그가 stands 서 있다. bridge 다리 위에 또는 다리에 서 있다. 자 봤더니 얘는 where 어디에 라는 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그럼 이때 얘는 뭐라고 부른다? 부사처럼 쓰인 거다. 그러니까 그가 다리 위에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동사하고의 관계니까 아하 동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adverb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dverb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야, 동사와의 관련성을 맺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서 있는데 어디에? 다리 위에. 그러면 얘는 단어가 두 개 이상이니까 얘는 모양상에서는 구라고 불러요. 구. 모양은 구야. 형태. 모양.
형태는 구다. 구인데 기능은 뭐였다? 동사를 꾸며줬다. 그러니까 기능은 부사였다. 그러니까 얘는 부사구.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일단은 요 전치사 명사는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하자. 근데 얘는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거나 부사처럼 쓰일 수 있거나 요거 두 개다. 그럼 여기에다 조금 더 붙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여기에서 전치사 명사는 형용사 부사처럼 쓰이지만 얘는 명사처럼 쓰일 수는 없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명사처럼 쓰일 수는 없다. 자, 요 전치사 명사는 전치사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사처럼은 쓰일 수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질 겁니다. 나중에 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접속사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접속이라는 말은 연결시켜준다라는 말인데 이제 이 접속사가 두 개의 단어 또는 구절을 연결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연결장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것은 이제 연결해주면 이게 확장된다라고 보면 돼요. 확장. 늘린다. 점점 범위를 늘려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보를 연결한다.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등 접속사, 즉 동등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과 종속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죠. 어디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 되니까 이건 이제 기타 등등을 보면서 이제 더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 일단은 요 문장 성분을 하기 전에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해야 할 것들, 요 어라는 것 하기 전에 이제 약간 이제 요 품사에 대해서 이제 약간 보충 설명 같은 건데, 동사를 이제 V로 표시를 할 겁니다. 동사를 V로 표시를 할 거다. 얘를 동사라고 부를 겁니다. 동사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박스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 뒤에도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뒤에도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네모 박스에 요 네모 자리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이제 기초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그냥 빨리 대답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를 주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물어봤냐면 품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할 때는 이게 사자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자로.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공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제일 많은 게 뭐라고 그랬지? 명사. 그래서 여기가 다 명사 자리라고 합니다. 명사 자리.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이라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공통적으로 다 이제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구별을 또 해줘야죠. 이게 이제 차이가 나게끔 또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소위 말해서 명사 자리라고 합니다. 명사 자리는 세 군데다. 세 군데인데 1번. 빨리 합시다. 동사 앞에. 2번. 동사 뒤에. 3번.
전치사 뒤에. 자, 요거는 수업을 하면서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지만 처음에 이제 같이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발 좀 암기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동사 앞에 명사를 그래서 얘를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명사도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목적어. 요거는 그냥 외우다시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명사 자리는 영어에 세 군데가 있다. 명사인데 얘네들이 다 같으니 구별을 못할 거야. 그럼 구별을 시켜줘야지. 그러면 이름을 다르게 붙여놓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쌍둥이가 있어요.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 정말 똑같은 모양을 가진 쌍둥이가 있어도 이름은 다를 거야, 아마. 엄마가 이제 이름을 다르게 붙여줄 것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텐데, 그것처럼 여기 있는 명사를 우리가 이제 문장의 성분상에서는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얘를 주어라고 부른다. 근데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모르는 개념입니다. 전치사는 혼자 못 쓰여서 뒤에 명사가 오는데 이때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어법 문제화 나왔을 때 이제 뭐 고등학생이 됐건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됐든지 간에 가장 실수 아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워즈에다 이렇게 밑줄을 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올바르게 쓰인 건지 아니면 잘못 쓰인 건지 이제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판단의 근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석을 하면 온더 헤드 하니까 머리 위에는 있다. 두 개의 커다란 눈이, 머리 위에 있는 이가가 붙었으니까 머리 위에는 얘가 올바른 표현이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틀렸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거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왜 틀렸을까? 분명히 해석을 했더니 머리 위에는 있다. 두 개의 커다란 눈들이 이렇게 됐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왜 틀렸는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더니 있는 이가가 붙었지만 사실은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the had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의 자격을 가진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대화라든지 글이라는 건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격을 따로따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I가 주격이고 미가 목적격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주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고 미는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물은 그냥 on the head처럼 이 the head가 그냥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the head is large. 머리는 크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주어고요. 근데 얘가 앞에 이제 on이라는 전치사하고 이렇게 붙어나면 얘는 주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석으로는 은는이가 붙었지만 이게 주어의 자격이 아니라 목적어의 자격이니까 얘가 주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two large eyes가 주어예요. 두 개의 커다란 눈들이 있었다, 머리 위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걸 보통은 도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치. 근데 도치라는 개념은 어떤 이유에선가 동사가 앞에 있고 주어가 뒤에 간 건데 이걸 갖다가 항상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얘가 전치사 뒤에 나와 있으니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명사는 무조건 소괄어로 묶는다. 자, 우리 이제 그 K-팝이라던가 K-드라마, 요즘에 뭐 K-방역 이런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연유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외국어를 배운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말이 이제 외국어가 되는 건데 어떤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답이 가장 많이 나는 이제 문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자,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이라는 애를 한글로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것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선택지가 나가 학교에 간다. 2번 나은 학교에 간다. 나이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가 좀 어색하고요. 나은 아닐 거고, 나이 아닐 거고, 나는 학교에 간다. 얘가 가장 올바른데? 라고 쉽게 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오답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에는 한국어에서 있잖아. 영어에 이제 주어라는 애가 있으면 주어에다가 은는 이가를 붙인대. 은는 이가를 붙이면 얘를 주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요 은는 이가가 붙은 나는은 전부 다 그냥 주어라는 덩어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아. 얘네들 눈에는 이게 다 같은 애들인데 이걸 왜 구별하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영어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이런 것들, 국어에서 배우는 이게 조사라는 애들이 영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치사가 조사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걔가 완벽하게 조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이게 국어와 영어는 언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어떤 규칙이라든가 생성 과정이라든가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다른 언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어를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우리나라 말에 맞춰서 1대1로 대응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없애주려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가 나왔네요. 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좀 전까지는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했냐면 사자를 가지고 했어요. 사는 단어 한 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문장 성분은 있잖아.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문장 성분인데 이거는 어로 끝난다. 근데 잠깐 좀 전에 나왔어요. 좀 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거기랑 이제 관련 지어서 이제 주어라는 말이 나왔다. 주어. 그 주어는 이제 이렇게 S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구나.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무조건 누구였다? 요 자리에는 품사로 따지면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일단. 그래서 이제 보통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이고 주로 왼쪽에 위치한다. 얘가 이제 동사라는 거 알고 있으면 통상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게 주어다. 그래서 품사 중에서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지만 명사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여기다 이제 확장을 하면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명사 구라는 애도 있고요. 명사 절이라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구나 절이라는 애는, 구나 절은 뭘 가지고 얘기한다? 구나 절은 이거는 형태, 즉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단어이고요. 여기서 요 명사라는 요게 다 사자, 사. 그럼 얘가 이제 이미 명사라는 애가 하는 일의 기능을 얘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과 형태가 도대체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거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품사 중에서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 말 속에는 명사 구라는 애도 있고 명사 절이라는 애도 있겠지.
요 절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라고 나왔어요. 서술어는 근데 이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서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는 이제 보통 동사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서술어 이꼴 그냥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술어 이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한다. 아까 이제 아까 동사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무조건 서술어는 뭐뭐 바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성분이다. 그러니까 동사를 모르면 또 영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외워야 되는 단어는 처음에는 명사와 동사를 많이 외워야 됩니다. 물론 형용사도 많이 외워야 되지만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명사와 동사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좀 쉽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동사 뒤에는 자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문장 형식으로 따지면 이제 동사 뒤에 뭐 보어가 온다, 목적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하면서 이제 다루기로 하고요. 아, 동사 뒤에는 서술어 뒤에는 자리가 여러 개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형태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 놨으니까요. A large dog appeared. 자, 커다란 개가 나타났다, 등장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녀는 친절하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친절한인데 우리가 외웠을 때 kind는 친절한 이렇게 외웠는데 영어에는 친절하다가 없죠.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요. 친절하다가. 그러니까 여기 비동사하고 합쳐서 얘를 친절하다 이렇게 하지 그녀는 친절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니까요. 자, 그 다음 He made me a cup of coffee. 그는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이거를.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가면 얘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정한 동사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가 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자리가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 He made her happy. 그는 만들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거는 나중에 가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할 때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어떻다? 자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자리가 여러 개, 자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보고 가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목적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목적어는 이제 object에서 이제 O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얘가 자, 동사의 목적어만을 알지 말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도 아까 나왔으면 여기 He is in school 하면 아까 이제 in school은 한 덩어리처럼 취급을 해야 돼서 이렇게 묶어내면 자, 그는 학교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디에 있다를 꾸며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얘를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해. She gave me water. 나에게 물을 주었어.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뭐 잠깐 나왔었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보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게 보어라는 말은 이게 보니까 complement 이렇게 나와 있죠. 보충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충 설명해준다. 그러면 보충을 왜 한다? 보충이라는 말은 왜 쓴다? 보충을 하는 이유는 완전해서 보충한다, 불완전해서 보충을 한다. 당연히 불완전하니까 보충을 할 거다. 다시 자 여기 보니까 보충을 해준대. 보충을 해주는 거는 주어나 목적어.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또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얘도 명사, 얘도 명사. 그러면 이 보어라는 애는 자 여기다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로 얘기했죠. 어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이 어와 사와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하는 게 영어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끝까지 헷갈린다. 관계 설정을 좀 잘 해놓자. 그러니까 주어가 됐건 목적어가 됐건 얘는 공통적인 건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이랬으니까 이게 형용사가 가장
얘네들하고 가깝다라고 일단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형용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보어의 짱이고 명사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냐 부사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서 매끄러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 즉 명사를 보충 설명해 준다. 여기 이제 뭐 요 이퀄의 관계다, 화살표의 관계,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나왔던 우리 링킹 벌브 뒤에 등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가 있고 동사 중에서 이제 특별한 연결 동사가 있고요. 요 뒤에 나오는 애를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누구를 당연히 보충해 준다? 앞에 나와 있는, 자, 요 앞자리에 지금 우리가 명사라고 볼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네모는 앞에 있는 요 명사하고의 관계니까 얘를 명사 중에서 동사 앞에 명사를 주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라고 불렀으니까 주어를 보충해 주는 애. 그래서 얘를 뭐 주격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격 보어. 자, 이것도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모양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이슨은 되었다, 선생님이 되었다. 제이슨은 선생님이야. 그래서 얘를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다. 근데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이슨은 친절하다.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네요. 형용사가. 근데 이 형용사는 누구하고의? 제이슨하고의 관계다. 제이슨이 친절하다. 그래서 주격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어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굳이,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얘가 주어고 동사고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뒤에 뭐가 나왔어요. 근데 얘를 누구를 보충해 주냐 봤더니 제이슨은 만들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아니네? 뭐 공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명사인데요. 얘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 건지만 이제 볼게요. 자, 제이슨은 만들었다.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녀가 공주다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공주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그녀를 공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녀와 요 프린세스 공주의 관계가 이퀄로 보시게 되면 얘를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의미상의 주술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상의 주술관계. 여기는 이제 어법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고요. 여기가 잘 나옵니다. 여기가. 자, Jason made her happy. 만들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얘가 happyly가 될 것 같아요. happily. 근데 여기서는 그녀가 행복한 거야. 그녀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다? 명사와 형용사가 보어다. 부사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보어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어. 자, 여기 봤더니 아까 부사라는 말 뒤에다 이제 부사어라는 말을 붙였죠. 그러니까 어가 붙었으니까 이 부사어라는 애는 품사가 아니라 뭐다? 품사가 아니라 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부사는 사실은 부사라는 애 자체는 아까 부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래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 장방시라고 합니다. 장방시. 물론 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은 전부 다 부사다. 부수적으로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부사어라는 애는
문장의 필수 성분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거 옵션입니다. 옵션. 그리고 위치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수 성분인 경우에 보면 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전치사구인데 제이슨은 학교에 있다. 근데 이 말이 빠지면 제이슨 is, 제이슨은 뭐뭐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전치사 명사를 무조건 그냥 뭐 쓸데없는 애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게 부사어에서 필수 성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필수 성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She closed the door quickly. 그는 닫았다. 문을 어떻게? 빠르게 닫았다. 근데 얘가 없어도 문장이 뭐 성립이 안 된다던가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빠져도 문장이 성립되는 데는 이상이 없다. 품사 중에서는 보통 전치사구 부사 명사가 부사어 역할을 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Helen answered this morning. 헬렌이 답변을 했대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게 this morning이라는 이게 명사지만 얘가 두 개가 합쳐져서 부사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부분은 뭐 구와 절에 대한 설명을 이제 조금 더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기 구와 절을 갖다 이제 다시 한번 총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